지금까지 모든 난관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준 경훈아. 어떡해. 경훈 이름 나오면 울 거예요. 금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저희 페이스턴 13기 어머님 아버님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페이스턴 13기 예비 졸업생들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이제 페이스턴의 자녀들 이제 보내면서 느끼신 거, 또 깨달으신 거, 또 나누고 싶으신 거, 그 경험에 대한 좀 얘기하려고 인터뷰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시작하고 진행하기 전에 각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의 소개시켜주시고 또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이제 이 인터뷰를 참여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턴 13기 예비 졸업생 김채림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기 이서연 리오나 아빠 이장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3기 예비 졸업생 정경훈 학생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3기 임지섭 알렉스 엄마 손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첫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실 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어떻게 저희 학교 페이스턴을 알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아신 다음에 자녀를 보내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림이는 중국에서 10년을 살다가 5학년 2학기 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한 번도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국제학교가 있으니 거기에 이제 이어서 보내고 좀 적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페이스턴이 계속 저희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영상이 아이들이 학교 재학생 아이들이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의 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인터뷰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와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는데 교장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이 저와 저희 남편에게 움직임을 주었고 그래서 여기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된 배경이 서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고 중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제도가 제가 다녔던 1980년대하고 변한 게 없이 조금 진부적이고 조금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서연이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문제를 푸는 어떤 기계의 학습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페이스턴 셔틀버스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셔틀버스 안에 글자가 있는데 그 두 글자가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기독국제학교. 그래서 바로 학교 연락하고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있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인도하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네요. 경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로봇, AI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열정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의대를 원했었는데 또 아이가 관심이 있어 했어요. 의료 쪽을. 그랬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서 그러면은 보통 대치동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니 그래서 집을 알아보러도 갔었어요. 갔다가 그 주위에 있는 시설들과 그리고 건물마다 그 뭐라 해야 되죠? 정신 심리 상담소가 하나씩 두 개씩 있더라고요. 건물마다.
거기다가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책가방 메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사갖고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공부에, 그러니까 이렇게 리온 아버지처럼 공부에 이렇게 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길로 이 루트를 가야 이걸로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리고 마침 주위에서 권유도 해주셨고요, 페이스는. 그리고 대학을 찾다 보니 아이가 이제 그때 어렸을 때부터도 로봇과 AI와 그다음에 의료 쪽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무했었고요. 찾다 보니 미국 대학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문을 두드리게 됐고요. 교장 선생님 면담할 때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었어요.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의 공부 철학, 그다음에 학교 경영 철학 이런 걸 얘기하실 때 이러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하겠다 싶어서 페이스를 찾게 됐습니다. 네. 지섭이는 아빠 따라 3, 4, 5학년을 캐나다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캐나다에서 너무 자유롭게만 있다가 와서 5, 6학년 하면서 아이들 그 학원 시스템이나 사교육 시스템을 전혀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섭이가 엄마 나는 한국 학교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하는 학교 보내줘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어머니 아버님처럼 사실 교장선생님 영상을 보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한번 직접 만나뵈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신청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뵙고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이와 학교가 함께 같이 손잡고 길을 찾아갑니다라는 말에 아이도 자기가 사교육을 원치 않고 저희도 그런 상태고 또 학교에서 손 벌려서 아이와 같이 손잡고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여긴가 보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섭이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페이스튼에 자녀를 보내시면서 다른 이제 학교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페이스트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경쟁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선생님과 학교와 학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이름처럼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을 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고요. 2번째 거는 대한민국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아이들의 꿈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이 그 성장 발전 가능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인가가 돼 있는 송도나 제주도나 그런 국제학교들은 이미 틀이 다 짜져 있고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이 맞춰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학교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페이튼 자체가 성장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아이가 굉장히 함께 성장을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선생님들과 어울리며 그래서 그런 성장의 차별성이 있고 또 아이가 개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도와주셨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건 함께하는 학교였어요. 네. 그게 친구와 선생님과 또 부모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다른 학교와 차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경훈이랑 지섭이랑 또 되게 친한 친구라 저희 학교의 특징은 제가 느꼈던 건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하고 다른 게 너에게 기회는 한 번, 그리고 그 결과가 너야 라고 하시면 선생님 수업도 그랬고 친구들하고도 그랬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 여러 번의 그 시행착오를 그걸 다 발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로 아이들이 나아가는 길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야 돼가 아니라 아이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뭐 학교랑 비교를 하자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학교랑 비교하자면 여기 내 친구가 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에 애들이 굉장히 마인드가 내가 쟤를 이겨야 돼.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가 아니라 같이 잘해야 돼가 그게 가장 큰 좋은 자랑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말씀하셔서 지난 4년 동안 네. 이 아이들을 봐오면서 진짜 이 친구들은 서로 함께 해온 모습이 진짜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함께 그 한 공동체로서 신앙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버님, 어머님 자녀들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자랑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세요. 내 자녀는 이 학교를 합격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는 어떤 대학에 합격되었나요? 하게 되었나요? 체리미는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국제관계학과 프리로우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이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교에 마린바이오 해양생물학 전공으로 자랑 타임이니까 4년 장학금을 받았는데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네, 저는 병훈이는 조자텍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네, 이소리는 조지타운 퍼블릭 폴리시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아이들이 저도 놀라워요. 정말 너무 명문 학교들을 다 합격을 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진짜 낼 수 있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이제 부모로서 옆에 지켜보시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대학에 이제 합격이 되게 됐는지 혹시 특별한 비법이나 아니면 뭐 비결이 있었다면 그걸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진실성 있게 했어요. 아이가 그동안에 자기가 여기서 뭐 느꼈던 거, 뭐 추구했던 가치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뭐 이런 가치관들, 나의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며 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잘 생각하면서 일관성 있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았었나, 그게 뭐 어필이 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는 학교 생활에 되게 많이 충실했던 것 같아요. 또 성격상 이렇게 어떤 룰이 정해지거나 하면 네.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좀 싫어해서 학교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비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비결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해내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하면서 이렇게 동지애 같은 것들이 좀 네.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게 또 학업의 여러 가지 성취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뭐 선생님들도 많은 지도를 해주신 것 이런 것들이 비결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합류를 이제 해주셨는데 네네. 어머님 혹시 이렇게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지훈 엄마고요. 저희 지훈이는 6학년 2학기 때부터 페이스에 왔어요. 근데 정말 학교와 같이 지훈이는 컸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어머님 비결 좀 나눠주셨으면. 네, 국내 입시에서 보면 항상 그해 수석 졸업생 뭐 이런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때 하는 그 친구들 말이 있죠. 학교에 충실했어요. 근데 저 교과서 위주로 학업에 충실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 들어보면 항상 충실했던 친구들, 성실했던 친구들은 자기 관리도 잘 하고 맞아요. 항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룰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학교의 룰,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뭐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교우 관계도 그렇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학업 이런 면에서. 그래서 솔직히 사교육이나 컨설팅 한 번 없이 아이가 스스로 학교에 충실했고 네. 뭐라 그래야 되죠? 모범만 같겠지만 정말 학교 수업 과제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히. 예. 저는 뭐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 생각에 할 수 있었던 비법은 참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한데 굉장히 선생님들을 괴롭힌 것 같아요. 계속 끝없이 계속 여쭤보고 계속 뭐 카운셀러 선생님이며 뭐 그 과목 선생님이며 뭐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아이가 궁금증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을 부모나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청에 항상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훈이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초반에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11학년 한 중간쯤에 아이를 손잡고 컨설팅 회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들은 말씀은 어머니 너무 준비를 안 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한 학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뭐 다른 아이들 스펙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는 순간 딱 나와서 돌을 딱 얻어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 애들은 저렇게 많이 준비했다는데 지섭이가 목표한 학교는 힘들겠다고 단언을 하시니까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지섭이랑 나와서 얘기한 게 지섭이가 엄마 저렇게 도와주면 그건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해낸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볼게 라고 얘기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계속 이렇게 상의하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지섭이를 제일 잘하는 건 학교이고 네. 그리고 지섭이가 나갈 길도 선생님이랑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끝없이 지섭이가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비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조카가 그 인천에 있는 송도의 어떤 학교에 다니다가 네. 먼저 간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언니는 컨설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지훈이는 컨설팅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딸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옆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았으나 지훈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또 교장 선생님들 말씀 듣고 와서 더 확신을 하더라고요. 사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면서 페이스텐은 정말 사교육을 저희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또 본인들이 스스로 뭐 활동을 또 본인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그 특별한 그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저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명문대를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해요.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도 생각이 어떠신지 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사교육이나 뭐 대학 컨설팅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제 나눠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주변에서 많은 컨설팅에 관한 뭐 이랬다더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찾아가 보셨다고 했는데 찾아가 볼 용기조차 없었어요. 저는. 용기조차 없고 그거는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해나가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했다면 아이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대신 해줬겠죠. 뭐 학교 선택도 서칭하는 것도 뭐 많은 부분들을 대신 해줬을 거예요. 그럼 아이는 수월했을 거고 뭐 많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아마 눈에 보이는 당장에 1점, 2점 더 올렸을 수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펙들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이 입시를 겪으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했고 또 성장했고 자기는 이게 만약에 이 과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실패한 적도 있었죠. 네. 실패했을 때도 이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 과정, 정말 1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는데 만약에 컨설팅에서 다 해주고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막 갔다면 과연 가서 아이가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그 먼 타지에서 맞아. 헤쳐나갈 힘이 있을까 싶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제 대학이 다가 아닌 인생의 끝이 이제 뭐 한국 아이들은 대학만 되면 대학이 다인 것처럼 맞아요. 이제 입시가 이번에 고3 아이들 끝난 아이들 보면 다 막 술 마시러 놀러 가고 뭐 공부는 퇴근 다 버려버리고 이제 끝이라고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 체리미는 지금도 내가 다시 고3인 거 같아, 다시 12학년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네, 이 맞아요. 시간이. 그거를 많이 이제 앞으로 그거를 겪어내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봤을 때 더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이 과정을 스스로 겪어 나가야 되고 또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시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매일 밤이고 새벽이고 없이 맞아. 너무 도움을 주시니까 아이들이 이제 매달릴 수 있고 그래서 컨설팅은 뭐 그냥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아이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멀리 보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애를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다 짜셔서 모든 사교육을 다 거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날, 합격받은 날 엄마한테 했던 질문이 엄마 나 이제 뭐해? 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짜져서 맞춰져서 결과는 달성을 했지만 본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거였으면 페이스턴에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취재 맞지 않았고 페이스턴 내에서 서연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의 일부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고민하고 친구들과 같이 그 고민을 나누고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본인이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또 그 힘을 길러내지 못했다면 성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턴에 다니시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새롭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교육을 고민하신다면 페이스턴에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유학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 그다음에 해외 입시를 준비하는 게 경훈이가 처음이었어요. 첫째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경훈이가 좀 더 편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저희가 모르다 보니. 그래서 또 주위에서 또 졸업하시는 선배부터 시작해서 경훈이한테 권유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이가 좀 뿌리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SAT나 그런 대학 입시나 컨설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을 때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더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간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거고 자기 능력에 맞는 대학을 가서 졸업과 취업과 내 인생을 살 거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거라고 말했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컨설팅 받을 비 있으면 자기가 좋은 대학 되면 학비로 보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믿게 됐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노력을 했던 건 아까 다른 학부형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훈이가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정말 많이 찾아갔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학교 활동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회 활동, 뭐 클럽 활동, 바이시티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또 클럽 활동도 친구들이랑 막 새로 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주셨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언제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많이 힘들거나 또 만약에 실패를 겪었을 때 그 위기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든 선생님들 그게 이제 뭐 우리 그 선생 한 분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교장, 교감선생님, 그다음 카운셀러 선생님, 교과목 선생님 포함해서 모두 다 언제든 이제 아이가 노크를 하면 문 두드리면 그게 언제든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새벽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이가 공부를 하다 새벽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앤서가 바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안 주무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래. 우리가 물으면 언제든 대답해 주셔. 물론 이렇게 놓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열정, 그러니까 개인 시간을 쪼개서라도 언제든지 아이들의 물음에, 아이들의 부름에 응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랑 그 노고가 전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분명 아이마다 다르고 부모님마다 다를 거예요. 생각하시는 건 사교육이나 컨설팅 선택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믿으신다면 좀 더 아이를 응원해 주시고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용기를 더 불어넣어 주시는 게 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다 비슷한 말씀하셔서 저는 유일하게 컨설팅 문학까지 다녀온 네, 다녀와서 보니까 저는 입시에도 너무 모르고 그리고 이씨란 말이 사실 뭐의 약자인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씨가 뭘까를 며칠을 고민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섭이가 모든 커리큘럼 뭐 거기 학교에서 하는 이씨가 엄마랑 의논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엄마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나 이거 했어라고 결과를 보여주지 그 과정에 대해 엄마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NHD 대회 나갈 때 가는 날 아침에 아이가 나가는지 알았고 그리고 경훈이 엄마랑 통화하면서 저희 아이가 NHD 클럽 회장이란 것도 처음 알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참 학교나 뭐 이제 그 아이한테 되게 고마웠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지섭이도 그 와중에 되게 많은 실패가 있었을 텐데 그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교육을 했으면 아이들이 안 실패하고 안 슬프고 그리고 안 힘들게 갔을 텐데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이 사회 테두리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섭이 7학년, 8학년 때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지섭이 잘해요. 그런데 라고 하시는 게 지섭이가 너무 성적에 이렇게 너무 그거 하다 보니 얘가 혹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12학년 때 왔습니다. 그래서 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분명히 대학을 가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B, C, D, E, F, 그러니까 F까지 가는 경험이 너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당장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사교육은 F를 맞지 않게 해준다면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애들이 하는 건 F 하는 경험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발판이 되는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사교육 학교가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훈이 동생들이 3명 있고 또 한국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교육은 정말 사교육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지훈이 경우에는 사실 지훈이가 첫째였고
저희는 기독교 국제학교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윤이를 페이스톤에 보내고 나서는 지윤이가 사실 알아서 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고요. 그리고 설령 지윤이가 컨설팅을 받아서 에세이를 너무 잘 쓰고 SAT 점수를 너무 잘 받아서 학교를 갔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잘 졸업할 수 있을까? 저희 부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어딜 가서든 졸업까지 갈 수 있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교육이나 컨설팅에는 의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진짜 한 명 한 명 아이들은 진짜 그런 사교육보다 그 시간에 그럼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학교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학교를 뭐 추천하거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페이스톤에서는 너는 안 돼, 이건 안 돼 라는 말을 아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모두 다 돼, 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말만 듣고 아이가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페이스톤 공동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곳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아이들을 성적이 최우선 목표로 해서 인류대학이 목표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다양한 클럽 활동 그리고 클럽 활동을 떠나 비전 트립도 있고 그리고 채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공동체로서 기독교 바탕에서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조금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면 페이스톤 기독국제학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리오나 아버지랑 같은 생각인데요. 한국의 공국처럼 성적이 전부야. 네가 1등 해야 돼. 네가 최고여야 돼. 그런 거랑 어울리지 않아요, 페이스톤은.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곳. 어떻게 보면 학교 초, 중, 고 이것도 삶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아이가 함께 어울리면서 성장해가는 거지. 일반 학교에서 있는 뭐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이 솔직히는 아이들이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외면하고 엄마 아빠도 그냥 성적이 최고고 이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 아이가 이제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기의 진짜 꿈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진정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전 페이스톤을 추천합니다. 저는 뭐 일화를 드리면 지섭이는 오케스트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 악보를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이 학교는 도전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무섭지 않게 아이들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클 수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고 어렵고 불가능한 거지만 다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키워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저희 학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페이스톤이 사랑과 성김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부에서 힘들 때나 친구 관계나 여러 거 있을 때 선생님들이 먼저 카운셀링을 신청해 주는 학교. 그래서 저는 지윤이가 이제 저는 부산에 있고 지윤이가 서울에 있었지만
주말마다 보거나 한 달에 몇 번 안 봐도 지윤이가 굉장히 학교 생활을 너무 만족해 했었고 저도 딸이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 집으로 데려올까 여러 번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올해 저희 딸이 너무나 고집하면서 학교 생활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지윤이가 학창 생활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신랑이랑 저는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지윤이가 제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윤이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 어린 나이에 왔지만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께 저는 페이스트는 정말 다른 학교입니다. 일반의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학교와는 너무 다른 국제학교 중에서도요. 너무 다른 학교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다면 그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가 입시 과정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전에 실패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체리미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교야.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휴일에도 또 쉬지도 못하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네. 지금의 페이스틴이 있기까지 그리고 13기 우리 친구들이 있기까지 또 서연이가 있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13기 친구들이 서로가 좋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시너지를 내주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13기 친구들한테 감사드리고 이 친구들을 지원해 주신 교사님들 또 헌신해 주신 임직원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경훈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7년 다니는 동안 선생님들 많이 괴롭혔지만 늘 잘 응해주셨고 늘 열정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렇게 해주셨던 선생님들한테 너무 제일 감사드리고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힘이 돼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경훈이가 그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정말 힘들었대요. 에세이 쓰는 것도 힘들었고 그 원서 쓸 때 이제 하나하나 코멘트 달아서 이제 학교마다 또 원하는 에세이가 다 다르잖아요. 겪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채우면서 한숨으로 채우면서 글을 써가는 아이고 밤을 새고 날을 지새우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면서 에세이를 쓰고 하는데 그동안 힘이 됐던 게 정말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학창 시절은 총 7년간 다 기억에 남지만 그 입시를 준비하면서 에세이를 썼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학교가 끝나고 자기 일을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에세이를 먼저 써야 하니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 저희 식당의 조기 앞에 파라솔도 있고 굉장히 멋있어졌잖아요. 거기가 아이들의 아지트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3, 4모 모이면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거길 다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르르 모여서 이제 서로 에세이를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대한민국 입시에서 에세이를 공유합니까? 성적을 공유합니까? 내가 어느 대학 쓸래 공유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아이가 이제 에세이를 서로 뭐 같이 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느 면이 부족하니까 더 추가해봐. 너는 이거 너무 좋았어. 여기에 이것 좀 추가해봐. 이거는 빼. 이러면서 서로 조언을 하고 또 이렇게 번호표를 받아서 교장 선생님을 면담하기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그것 또한 아이들은 너무 추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너무 낭만이었고 힘듦 속에서 너무 로맨틱했다면서 그 과정이 너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일 거예요. 입시 준비했던 게 한국 학생들한테 너무 힘들고 그냥 지치기만 하고 언제 끝나 하는 과정이었지만 자기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추억으로 회상될 소중한 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생도 이제 그런 로망을 품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또 우리 13기 예비 졸업생들이
되게 끈끈하잖아요. 네.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얘네랑 헤어지고 나면 그래도 좋은 게 해외 대학 가서 이제 뭐 추수감사들이랑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그때도 또 혼자서 이제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모여서의 여행기. 야, 오늘은 요번엔 어디 가볼까? 뭐 이제 그 리오나는 호주,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시드니?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누빌 수 네, 있어. 맞아요. 세계의 지인이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페이스는 덕분이고 선생님들 덕분이고 친구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참 뒤에 하는 게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머리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지워야 하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감사한 건 진짜 어쨌든 같이 함께 해준 친구. 아시다시피 지섭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7년 전에 왔을 때, 선생님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진실쌤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한 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데, 지섭이가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막 그럴 때 그 진실쌤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첫 스타트가 아이가 나는 이제 이렇게 한 발 앞으로 가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구나.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 첫 스타트가 항상 전 마음에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만나신 선생님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섭이 언제든 물어봐도 언제든 답해 주시고 아무 때나 문 열고 찾아가고 식사 시간 내도 찾아가고 이래도 항상 반겨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함께 하자면 한 걸음에 다 달려준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가지고 뭐 힘들 텐데도 다 손발 벗고 다 같이 해주는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면서 얘는 뭐 대학을 떠나서 가장 큰 인생의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 평생 같이 갈 친구들이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진실쌤뿐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식 일처럼 봐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되게 제가 더 감사드린 건 학부모님들이 가끔 제가 지섭이가 되게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 친구가 아빠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섭이가 뭐 이제 이런 정치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런 기도회가 있는데 좋은 정치인분들이 온다. 저는 안면식도 없는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뭐 밴드에 글 같은 거 올라오면 같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의 아이가 이렇게 아이들은 서로 친구지만 왜 또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시기 어렵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근데 학부모님들도 같이 키우고 같이 기쁜 일이라고 여겨주시는 게 그게 참 그것 또한 너무 감사드리다고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이제 집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좀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지훈이가 지금도 보면 너무 되게 진실하고 친구들도 되게 진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친구 어머님께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떨어져 있었는데 아이가 아플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 딸처럼 이렇게 달려와서 음식도 해주시고 지훈이를 정말 이렇게 알뜰살뜰 보살펴 주신 어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일 감사드리는 건 역시 선생님들입니다. 지훈이가 주말에 이제 부산에 와야 됐을 때 버스 정장에서 지훈이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선생님, 지훈이가 빨래를 못했는데 그거를 해 나가 주신 선생님, 저는 아마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제가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훈이가 또 입시를 치르다 보니까 정말 교장 선생님이야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당신들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정말 자신의 자식들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지훈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특히 저희 지훈이가 정말 이렇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이시자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훈이를 아마 졸업시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빠같이 아이가 어려울 때 옆에 계셔주시고 아이가 울었을 때 너무나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 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저희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이제 저희 리더십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진짜 자기 자녀처럼 다 이렇게 해주셨을 때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감사드리고 또 특히 요번에는 제가 장난으로 애들한테 요번 12학년 13기 아이들한테는 요번엔 난 니네 졸업식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가는 순간 나도 울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뭐 화장도 이쁘게 했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될까봐 장난을 했는데 뭐 당연히 갈 거고요. 갈 건데 정말 9학년 때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니네는 내가 엄청 큰 기대가 있고 니네는 정말 사고 칠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자기네들이 작년 하는데 얘기로 이제 저희 사고 쳤나요? 아니, 니네는 세상을 바꿀 거야.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야. 너무 기대가 크고 엄청 하나님을 위한 사고를 칠 것 같으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꼭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페이슨 졸업 이제 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축하의 인사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직접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과정을 이겨내느라 너무 고생했고 하느님께서 너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엄마 너무 기쁘고 축하해. 그리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 가서도 또 더 넓은 세상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래. 축하해. 13기 친구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이제 13기 학생들 학교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운전대를 직접 잡고 어디를 가야 될지, 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길들을 가게 될 겁니다. 그 뒤에 핸들을 잡은 거는 우리 13기 학생들입니다. 대신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13기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응원해주는 서포터로 자리하게 될 것이고요. 13기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글로벌 리더가 되고 각각의 학교에서 선한 리더가 돼서 14기 학생들에게 좋은 내비게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모든 난관들 잘 극복해내고 성실히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경우나 축하해. 내가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 믿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응원하고 엄마 아빠는 항상 널 믿는단다.
반듯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 아들. 사랑해. 경훈아 대학 합격 축하해. 그리고 13기 우리 예비 졸업생 친구들 대학 합격 축하하고 고등학교 졸업 축하합니다. 모두 다 잘 살아요. 행복하세요. 13기 졸업생 친구들 일단 졸업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어떤 결과이든 간에 여러분의 걸어온 길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도 항상 옳은 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이 13기 친구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3기 친구들 모두 졸업을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다들 끈끈하게 잘 이제 맺어진 친구들이라서 졸업하고 나서도 어디 있든지 다시 볼 거는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에 나온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앞길 환히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축하해요. 지금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인터뷰를 같이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교장으로서 또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제 아이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고 또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진짜 자랑스럽게 내 제자다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 말을 할 때 정말 페이스턴이 아니라면 이런 관계, 페이스턴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 또 페이스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멋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원 밑에 바탕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들이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그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대학들은요 정말 그 대학이 축복받은 대학들이에요. 다른 대학 합격 안 한대요. 괜찮아요. 거기는 아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